자, 304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추치에 따르는 개발 방식을 보면은 우선은 공영개발과 이 민간 우리가 개발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공영개발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정책 이론에 배울 때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간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방식? 직접 개입을 하는 방식이고, 공영 방식을 할 때는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돼? 강제 뭐를 한다? 수용을 하죠. 수용 방식에 의한 공영 개발이 거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1980년에 제정되었던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어 온 것이 바로 무슨 개발? 공영개발. 자, 그러면 이 공영개발은 그렇다면 민간 개발 방식을 보면은, 자, 우선은 민간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우리는 자체 개발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이 규모가,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이 자체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미래에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자체 개발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주 공동 사업은 이 토지 소유자와 이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위험이 분산된다. 자, 그리고 또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있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일 경우에 이 자금의 조달, 그리고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죠. 뭐 고속도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컨소시엄을 우리가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민간 개발 방식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때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 준공된 건물, 여러분 준공된 건물의 일부를 우리는 공사비로 취급한다. 자, 여러분 준공된 건물의 일부를 대물의 형태로 뭐 공사비를 지급을 하는 방식이 공사비 대물 우리가 지급형 또는 변제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사비를 건축 면적인 일부인 뭘로? 대물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건축물은 선분양입니다. 옛날에 보면 땅 있는데 분양을 해요. 그래서 뭐를 받아? 계약금 받죠. 그리고 여러분 중도금 이렇게 납부했어요. 옛날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물 선분양을 할 때 분양을 하면 뭐를 받아요? 분양 대금을 받잖아요. 이 분양금을 가지고 우리는 공사비를 뭐 한다? 지급을 하겠다는 형태. 그래서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 기업이 옛날에 많이 행하는 방식. 그래서 이 건축물 선분양해서 분양금으로 공사비 지급하겠다 하니까 돈은 들어왔죠. 들어왔잖아요. 계약금하고 계약서 은행에서 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도망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 계약한 사람은 그거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본인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동대문에서 2004년도에 분양했는데 6월 30일 분양 마감인데 7월 2일 날 부도난 거야. 이틀 뒤에.
그 돈 갖고 튀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거 사기인 줄 알았어요. 아시는 분 몇 명 상담할게 분양받지 말라 했어. 사기라고. 그 사기에 누가 그 사람 혼자 사기 칠 수는 없죠. 사기 치려면은 있죠. 종로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예? 구청장, 국회의원, 다 끼어들어야지 그 허가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정대철 의원이 구속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경계 떠난 사건이에요. 예? 선분양 그래서 사기가 많아요. 그래서 바뀐 게 건축물 뭘로 바뀌었어요? 후분양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 조합 아파트 있죠? 조합원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하는 투자자 모집형이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업 위탁형이라고 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자산사는 나중에 배우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오늘. 토지 신탁, 작년 27회, 재작년 26회, 2년 연속 출제된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토지 신탁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위탁자.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은 가지고 있는데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요.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없어. 단지 뭐만 가지고 있어? 땅인데 가끔 있죠. 땅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나는 개발 사업에서 돈을 수익을 얻을 수 있냐 고민을 해. 그럼 맡기면 돼. 그래서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 당연히 신탁회사 맡겨야죠. 신탁회사, 신탁을 받는 수탁자. 그래서 우리는 또 기간을 약정하죠. 20년이면 20년. 기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토지를 기간을 정해서 뭐 한다? 신탁을 합니다. 신탁을 하면은 이 신탁회사는 신탁에 따르는 수익증권을 발행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요. 수익증권. 자,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토지를 신탁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 토지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압류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토지를 신탁할 때는 신탁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신탁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시켜.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시켜야 돼. 그래야 아무런 영향이 없이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니까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신탁회사.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입니다.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 개발 사업은 이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돼요. 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부산에 가면은 명지라는 곳이 있어요. 명지 신도시. 바닷가 쪽 가까운 쪽인데, 예? 그 명지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아파트 개발을 했겠죠. 아파트 개발 사업. 근데 문제는 신탁 개발이에요. 그러면 신탁 개발을 하면은 뭐 한다? 소유권을 형성 이전시켜서 여기에